오늘 오전 6시에 최근까지 약 이틀 동안 수정되어서 제출했던 19B-4 서류를 SEC에서 승인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현물 ETF가 시장에 거래되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에 승인된 19B-4가 승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S1이 승인되어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적으로 시장에 거래되게 됩니다. SEC에서 19B-4를 승인하고 이더리움 ETF 신청 기관들과 바로 S1 서류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바네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안을 바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오는 건 시간 문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갱스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더리움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S1 승인까지 이더리움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의 조정은 신규 진입에서도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빠르게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따른 이더리움 차트 방향성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1 승인이 된 이후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의 전략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부터 출시까지는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상품으로서 시장에 출시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정말 오랜만에 켜게 되는 것 같은데, 과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가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왔었고, 출시 이후는 매번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 조정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첫 번째로 17년도 12월 CME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 조정, 21년도 5월달 코인베이스 주식이 상장되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5% 조정, 21년도 11월달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3% 조정, 23년도 6월달 비트코인 2배롱 ETF가 출시되고 마이너스 22% 조정, 그리고 가장 최근 24년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마이너스 21%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랑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과거 21년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었던 구간이랑 24년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던 구간입니다. 우선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기까지 첫 번째 ETF라는 타이틀로 비트코인은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상승이 나왔었고, 실제로 선물 ETF가 수익되면서 비트코인은 최대 마이너스 76%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루나코인에 대한 하락, 그리고 FTX 악재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로 이 전부 다 하락분을 만들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2024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도 ETF가 출시되면서 단기적인 단타쟁이들의 차익실현 매물과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선물 차트보단 현물 차트를 조금 더 비교하면서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블랙록과 같은 기관에서 실제로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방 압력을 감소시키고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승인부터 출시까지 그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자, 2021년도 10월 14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SEC에서 승인되고 21년도 10월 20일 선물 ETF가 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구간 동안 비트코인은 플러스 16%가량의 상승이 나와주었었고,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와주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와 다르게 승인과 동시에 바로 ETF가 시장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승인인 뒤에 상장까지 기간이 단기 슈팅은 있었지만 출시와 동시에 조정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출시 이후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두 번째 차이점은 선물 ETF는 실질적인 그들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물 ETF는 그들이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감소시키고 추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첫 번째로 승인부터 출시까지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이 나와줄 거고, 이후 출시하게 되면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승인이 되기 전까지 그 시점까지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출시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S1이 승인되기 그 시점까지 이더리움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고, 그 조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앞으로 승인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몇 달이 걸릴 거다라는 전문가들도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바네크에서는 현물 ETF S1 수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저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B-4 승인에서 S1 승인까지 이 기간에서 가격적인 조정을 예측해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S1 승인 전까지는 각종 퍼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이더리움 승인 앞서서 개인 매수세에 대한 그 개미털기 구간이 지금의 이 구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바로 승인이 나오고 급등한다면 매수에 대한 자리를 주지 않겠지만 바로 슈팅이 나오겠지만, 눌림이 나온다면 저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이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가 손익비상은 가장 좋은 구간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연 이 자리까지 올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한다는 건 정말 소액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위해서 내가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사실 크게 베팅이 들어가기에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은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크게 잡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잡는다면 저는 알트코인으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매매를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로 매수를 담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5월 20일에 나왔던 장대 캔들을 기준으로 일본 캔들로 장대 캔들을 이 고점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해당 자리에서는 하락분을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절반 캔들에서 양봉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 하락분은 캔들의 시가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가장 중요한데, 혹여나 지금의 장대 캔들의 이 양봉의 시가 자리, 5월 20일에 나왔던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시가 자리 밑으로 캔들이 빠지는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 밑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방향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현금화로 대응하시고 다시 이 장대 캔들 이 시가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신규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5월 20일에 나왔던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 지지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는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혹여나 이 저항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ETF 승인 거절이라는 그 기사를 제외하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최대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캔들처럼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강한 지지가 되었던 자리는 이런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이 저항 기간, 이 조정 기간이 짧게 끝내고 바로 급등이 나와주었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기간, 그리고 조정에 대한 폭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 거는 이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겠다라는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게 아니라 차트적인 부분, ETF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더리움을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구간이 내려왔을 때는 사실 비중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팅에서 관점 구방에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활용하셔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